저는 지금도 그날 며느리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오늘 컨셉이 미니멀 럭셔리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 분위기가 안 맞아요. 손녀 돌잔치예요. 친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명순이라고 해요. 올해 68이에요. 제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알람 없이도 몸이 저절로 일어났죠. 30년 동안 반복한 습관은 이제 제 생체 시계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묵은지를 꺼내고 된장찌개 재료를 다듬는 동작은 거의 무의식적이었어요. 영등포 전통시장 2층 12평 남짓한 작업실. 저는 이곳에서 하루 평균 300인분의 반찬을 만들어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볶음, 계란말이, 잡채까지. 단골 손님들은 명순네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했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탱했어요. 진우가 태어났을 때 저는 28이었어요.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고 저는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았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울 시간도 없었어요. 좌판을 가게로 키웠고 새벽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진우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날 저는 처음으로 작업실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등록금 600만 원.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죠. 저는 6개월치 매출을 쪼개고 쪼갰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더 만들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어요. 아들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5년 뒤 서아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며느리 서아는 첫인상부터 화려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네일아트가 완벽했으며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결혼식 날 서아의 어머니 윤 여사는 사돈 어르신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때도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 눈에 저는 좀 다르게 보이는구나.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된 거니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진우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도움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영등포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전세로 내줬어요. 보증금 2억. 그것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드는 생활을 10년 동안 한 결과였어요.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아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2년 뒤 서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육아용품, 산후조리원 비용, 아기 옷까지. 제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손녀 지아가 태어나던 날 저는 시장 귀금속 거래처를 찾아갔어요. 사장님, 순금으로 아기 반지 세트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거래처 사장님이 물었어요. 명순 씨, 이거 꽤 비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손녀 돌잔치 선물이에요. 금반지 세트 제작비는 250만 원이었어요. 저는 1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마련했어요.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었어요.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반지마다 글자를 새겼어요. 지아, 사랑, 할머니라는 글자를요. 매일 밤 그 반지를 보면서 상상했어요. 지아가 돌잔치 날 예쁜 한복 입고 그 반지를 끼는 모습을요. 제가 지아를 안고 사진 찍는 모습을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이 정성이 고작 컨셉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줄은요. 제가 손녀 돌잔치에 초대조차 받지 못할 줄은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든 이 손이 며느리 눈에는 시골 냄새, 나는 손으로 보일 줄은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그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하 돌잔치 날짜 잡혔어요. 10월 14일 강남 그랜드 호텔이에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금반지 세트가 든 벨벳 상자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다. 내가 반찬이랑 떡도 좀 준비할까? 아, 그건 괜찮아요. 호텔에서 다 준비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뻤어요. 손녀가 좋은 호텔에서 돌잔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나 보다 싶었죠. 코로나 이후로 호텔 측에서 인원을 정확히 맞춰야 한대요. 방역 규정 때문에. 죄송한데 어머니는 마음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내가 못 간다고? 네, 저희도 친정 쪽 친척들 많이 못 부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손녀의 돌잔치예요. 친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서아야, 할머니가 어떻게 안 가냐? 지아 얼굴이라도 봐야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호텔 규정이 그렇다는데요. 나중에 따로 뵙게 해드릴게요. 네. 그럼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서 금반지 상자를 바라봤어요. 1년 동안 준비한 선물이에요. 250만 원짜리 정성이에요. 그게 나중에로 미뤄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방역 규정이라고요? 코로나는 이미 끝난 지 오래인데요. 호텔 자리가 부족하다고요? 그렇게 큰 호텔인데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생각도 했지만 아들은 늘 아내 편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영등포 시장 상인회 모임 날이었어요. 저는 친구 순이, 옥자와 함께 시장 입구 국밥집에 앉았어요. 명순아,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얼굴에 다 써 있어. 무슨 일인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손녀 돌잔치 있잖아. 나보고 오지 말래. 옥자가 국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뭐, 돌잔치에 할머니를 안 부른다고? 응. 호텔 자리가 없대. 방역 규정 때문에 인원을 딱 맞춰야 한대. 순이와 옥자가 눈을 마주쳤어요. 명순아, 어디 호텔에서 한대? 강남 그랜드 호텔. 옥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그랜드 호텔? 거기 우리 조카가 웨딩 플래너로 일하는데 그 호텔 연회장 엄청 넓어. 200명은 거뜬히 들어가. 순이가 덧붙였어요. 맞아. 요즘 돌잔치가 아무리 크게 해도 100명 넘기기 힘든데 자리가 모자라다니 그게 말이 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거짓말이란 얘기야? 명순아, 혹시 며느리가 너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투박한 옷차림, 짧게 자른 흰머리. 서아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세련된 사진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런 사진 속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서아의 인스타그램을 열어봤어요. 진우가 예전에 알려줬던 계정이었어요. 팔로워 12만 명. 게시물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려 있었어요.
해시태그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 강남맘, 해시태그 미니멀 인테리어, 해시태그 육아스타그램. 사진 속 서아는 완벽했어요. 예쁜 옷, 예쁜 집, 예쁜 카페. 진우는 성공한 남편처럼 보였어요. 지아는 모델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어요. 저는 댓글들을 읽었어요. 언니, 시댁은 어때요? 간섭 심하지 않아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언니는 어떠세요?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서아의 답글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뵈어요. 그래서 편한 편이에요. 지방이요? 영등포가 지방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시장에서 30년을 일했어요. 더 내려가 봤어요. 시어머니가 옛날 스타일이라 힘들어요. 제 육아 방식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서아의 답글 저는 다행히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요. 거리두기가 답이에요. 거리두기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피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촌스럽고 낡고 감추고 싶은 존재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서아는 제가 준 전세금 2억으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제가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보탰어요. 제가 육아용품을 사줬어요. 그때는 괜찮았나 봐요. 돈은 받아도 되는데 돌잔치에는 오면 안 되나 봐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리 두기해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초대를 받지 못했어도 손녀의 얼굴만큼은 봐야 한다고요. 그것이 할머니의 권리라고요. 저는 백화점에 갔어요. 정장을 샀어요. 28만 원.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어요.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처럼 세련되지 못해도 손녀의 할머니예요.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10월 14일, 저는 강남 그랜드 호텔로 갈 거예요. 초대장이 없어도요. 10월 14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샤워를 하고 백화점에서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을 꺼냈어요. 28만 원. 제 평생 산 옷 중에 가장 비싼 거였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70평생 처음 하는 화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립스틱이 잘 안 그려졌어요. 가방에는 금반지 세트와 직접 만든 반찬 6가지를 넣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자반. 서아가 좋아한다고 진우가 말했던 반찬들이에요. 지하철을 탔어요.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9호선으로.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가방이 무거웠지만 괜찮았어요. 손녀를 보러 가는 길이니까요. 강남역에 내렸어요. 그랜드 호텔까지 걸어갔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호텔이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어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리셉션으로 다가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최지아 돌잔치 연회장이 어디예요? 네,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명순입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여러 번 스크롤했어요. 1번, 2번, 3번.
죄송한데요.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제가 할머니예요. 친할머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명단에 없으시면 입장이 어려우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저는 제 베이지색 정장을 내려다봤어요. 갑자기 너무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였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서아는 흰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당황과 짜증이 동시에 있었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아야, 나 지아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어. 선물도 있고. 저는 가방에서 금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1년 동안 준비한 선물이에요. 서아는 그것을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찍어야 하고 하객들도 다 제 팔로워들이에요. 어머니 오시면 정말 곤란해요. 곤란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서아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컨셉이 미니멀 럭셔리예요. 전통적인 건 다 빼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시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구세요? 할머니 한 분만 왜 계세요? 설명하기도 애매하고요. 그 순간 제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그렇게 창피하냐?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왔어요. 사돈 유녀사였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오늘은 정말 가족만 하기로 해서요. 저희도 친정 친척들 다 안 불렀어요. 혹시 몰라서 오셨으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호텔 1층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시다 가세요. 제가 쿠폰 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화려한 풍선 장식이 보였어요. 케이크가 보였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가운데 지아가 있었어요. 예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서아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나중에 따로 시간 만들어 드릴게요. 제발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어요. 28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짧게 자른 흰머리, 거친 손. 초라했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금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반찬통을 꺼냈어요. 휴지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위에 금반지 상자를 조용히 올려놨어요. 반찬통도 올려놨어요. 1년 동안 준비한 선물이에요. 250만 원짜리 정성이에요. 30년 동안 만들어 온 반찬이에요. 지아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내 피드에 어울리지 않나 봐. 할머니는 컨셉에 안 맞나 봐. 화장실을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갔어요. 회전문을 밀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10월의 가을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6개월치 매출을 쪼갰어요. 전세금 2억을 내줬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보탰어요. 그런데 저는 손녀 돌잔치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컨셉에 안 맞는 사람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피드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28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옷을 벗었어요. 화장을 지웠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보였어요. 영등포 다가구 주택 2채.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정하겠다고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 로비, 서아의 차가운 눈빛, 휴지통 위에 올려놓은 금반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에요. 30년 동안 반복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엌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반찬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냉장고에 남아있던 것들을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진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 계란말이, 김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봐야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아들이 뭔가 말을 해줄지 모르니까요. 진우네 집으로 갔어요. 강남까지 다시 1시간 30분을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아파트 앞에 섰어요. 25층짜리 신축 아파트예요. 제가 준 전세금 2억으로 구한 집이에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진우였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진우야, 어제 일 때문에 왔다. 내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서.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 들어갔어요. 서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어제 돌잔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예쁜 사진들이었어요. 흰색 풍선, 케이크, 웃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는 없었어요. 서아는 저를 보자 노트북을 덮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도시락통을 식탁에 내려놨어요. 얘들아, 나 어제 호텔에서 쫓겨났다. 진우가 머뭇거렸어요. 어머니, 쫓겨난 게 아니라. 서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저희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하객들이 다 봤어요. 제 팔로워들도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당황? 너희가 당황했어? 네, 당연히 당황했죠.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분위기 다 깨셨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난 손녀 돌잔치에 할머니 자격으로 간 건데 그게 분위기를 깬 거냐? 서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SNS 시대예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2만 명이에요. 어제 돌잔치 사진 올렸더니 3시간 만에 좋아요 2만 개 받았어요.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부러워요. 완벽한 돌잔치네요. 보세요, 어머니. 다들 좋아해요. 근데 만약 어머니가 사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서아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은 이미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우야, 너 엄마가 3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알아? 알죠.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헌신이야. 나는 너 대학 보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 내가 친구들한테 놀림 안 당하게 명품 운동화도 사줬어. 100만 원짜리 나이키. 내가 한 달 동안 번 돈이었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2억도 내가 줬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도 내가 보탰어. 육아용품도 내가 다 사줬어. 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감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죠. 뭘 이해해? 저희는 저희 인생이 있어요. 어머니 세대랑 달라요. 지금은 컨셉, 톤앤 매너, 브랜딩이 전부예요.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에요. 컨셉, 톤앤 매너, 브랜딩. 저는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람보다 중요해? 어머니,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서아는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저희는 그냥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걸 방해하셨고요. 사실 호텔 직원들도 당황했어요. 명단에 없는 분이 오셔서요. 방해. 저는 방해였어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든 게 방해였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준 게 방해였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진우야, 서아야.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뭐냐? 돈 주는 ATM이냐? 아니면 숨겨야 하는 짐이냐?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서아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 질문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좋다. 이제 알았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등포 우리 집. 30년 동안 산 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어요.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보였어요. 2장. 영등포 다가구 주택 2채. 한 채는 진우한테 전세로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한 채는 제가 계속 갖고 있던 거예요. 시세로 따지면 한 채에 7억에서 8억 정도 된대요. 총 15억 정도요. 저는 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면서 모은 돈이에요. 원래는 이 집들을 진우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손녀 지아 교육비로 쓰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내 인생 내가 정한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노인 혼자 사는 방법, 실버타운, 노후 설계. 화면에 여러 정보들이 떴어요. 저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자식 위에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 모두 가방에 넣었어요. 영등포구청 행정복지센터로 갔어요. 노인복지 상담실 문을 두드렸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사회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맞아줬어요. 26쯤 돼 보였어요. 제가 노후를 혼자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어르신, 재산이 상당하시네요.
다가구 주택 두 채요? 이 정도면 실버 주택이나 코하우징 입주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들과는 상의하셨나요? 보통 이런 결정은 자녀분들이랑. 가족은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제 재산 제가 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사회복지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르신께 맞는 옵션들을 알려드릴게요. 1시간 동안 상담이 이어졌어요. 실버타운, 코하우징, 요양원,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저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특히 강원도 강릉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실버 코하우징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12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이에요. 개인 방도 있고요. 공동 식당, 도서관, 텃밭도 있어요. 입주 비용은 얼마예요? 보증금 1억에 월 관리비 5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부동산 두 채를 팔면 세금 떼고 약 12억. 그중 1억은 보증금, 나머지는 생활비로. 월 50만 원이면 연금이랑 합쳐서 충분했어요. 이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영등포 다가구 주택 두 채요? 요즘 이 지역 정말 잘 나가요. 금방 팔릴 거예요.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해요. 그럼 금매로 하세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보통 이런 큰 거래는 가족들이랑 상의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제 명의예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요일 시장 친구들과 국밥집에서 만났어요. 순이와 옥자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명순아, 잘하는 거야.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으면 이제 내 삶 살아야지. 당연한 거야. 옥자가 덧붙였어요.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 돈만 받아먹고 정작 부모는 쓰레기 취급하잖아. 내가 단단하게 선 그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 손녀도 있고. 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매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너도 존중받을 권리 있어. 돌잔치에 할머니를 안 부르는 게 매정한 거지.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날 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집 판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금만 해도 몇 억인데요. 왜 저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내 집인데 왜 내 상의를 받아야 하냐? 어머니,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지하 교육비는요? 지하 대학까지 생각하면 최소 2억은 필요해요. 어머니가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지하 이름으로 적금도 들 수 있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우야, 지하는 내가 키워. 나는 내 노후 준비한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이면 돌잔치에 왜 안 불렀냐? 가족이면 왜 나를 컨셉에 안 맞는다고 했냐? 가족이면 왜 호텔 로비에서 쫓아냈냐? 어머니, 그건. 진우야, 너희가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 통장이었어. 난 이제 알았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금요일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어르신, 부동산 매각 계약서 검토하셨죠? 네. 판매가 총 14억 8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약 11억 9천만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11억 9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면서 모은 돈이에요. 어르신, 서명하시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매물이 나갑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진행하세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제 앞에 놓았어요. 서명할 곳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펜을 들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에요. 원래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녀를 위해 쌓아온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서명했어요. 최명순. 세 글자. 서명하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용기 있는 결정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는데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 드물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아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문자를 지웠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요. 앞으로 갈 곳만 있어요. 강릉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요. 10월 28일 화요일이었어요. 계약 체결일이었어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이번엔 백화점 정장이 아니었어요. 편한 바지에 니트를 걸쳤어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날이었어요. 순이와 옥자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증인으로 가줄게. 오전 10시 영등포 공증 사무실 앞에서 만났어요. 순이와 옥자가 제 양옆에 섰어요. 명순아, 떨려? 아니, 속이 시원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매수자도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어르신,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이 지역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법무사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수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서 건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진우와 서아였어요. 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아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계약 멈춰주세요. 법무사가 당황했어요. 누구시죠? 저 이분 아들입니다. 진우가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제발 계약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서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돌잔치 때 너무 심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2주 전 호텔 로비에서 저를 내쫓던 그 냉정한 얼굴이었어요.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걸요. 서아야, 일어나. 어머니, 나 어제 내 인스타그램 봤다. 여전히 럭셔리 라이프 해시태그 올리더구나. 사과한다면서 여전히 컨셉 유지하고 있네. 서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우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11억이 넘는 돈이에요. 세금만 2억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세금 아끼려고 30년 살았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진우야, 나는 내가 서울대 갈 때 세금 안 따졌어. 등록금 600만 원 줄 때 세금 생각 안 했어. 내가 결혼할 때 전세금 2억 줄 때도 세금 안 따졌어.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세금 얘기하냐? 내 노후 준비하는데 세금 얘기하냐? 옥자가 진우를 향해 말했어요. 총각, 어머니 결정 존중하시오. 이건 어머니 재산이에요. 진우가 순이와 옥자를 노려봤어요. 누구세요? 가족 일에 왜 끼어드세요? 순이가 맞받아쳤어요. 우린 증인이야. 내 어머니가 협박당하는 거 아닌지 확인하려고 왔어. 우리가 30년 동안 내 엄마 곁에서 봤어.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법무사가 개입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최명수님, 본인 의사로 계약 진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가족분들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하신지 확인합니다. 제 명의고 제 결정입니다. 가족 동의 필요 없습니다. 법무사는 계약서를 제 앞에 펼쳤어요. 도장을 찍을 자리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여기 날인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준 거예요. 최명순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에요. 진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지아는요? 손녀 교육비는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라고. 그리고 도장을 계약서에 눌렀어요. 또? 도장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또렷한 최명순 세 글자가 계약서 위에 새겨졌어요. 서아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 지아는요? 손녀는 어떻게 해요? 지아 대학 갈 때는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지아는 너희가 키워. 할머니 필요 없다며? 할머니가 컨셉에 안 맞는다며?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입금은 내일 오전까지 완료됩니다. 11억 9,200만 원 정확히 들어갑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30년의 무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유의 무게였어요.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외롭게 혼자 죽으실 거예요. 저는 멈춰섰어요. 돌아봤어요. 진우야, 내 어머니. 나는 이미 외로웠어. 너희가 나를 호텔 로비에서 쫓아낼 때 이미 혼자였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다시 돌아섰어요. 옥자와 순이가 제 양옆을 지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명순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옥자가 물었어요. 명순아,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뭐 먹고 싶어?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갈비탕 먹고 싶어. 고기 듬뿍 들어간 거. 세 사람은 햇살 속으로 걸어갔어요. 자유로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어요. 가방 속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11억 9천만 원. 제 인생의 무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최명순으로 사는 거예요. 갈비탕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강릉 바다가 어떨까? 새로운 집은 어떨까? 새로운 이웃들은 어떨까? 모든 게 설렜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설렜어요. 11월 5일이었어요. 30년 살았던 영등포 집을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큰 짐은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남편이 읽던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유품 상자. 순이와 옥자가 도와주러 왔어요. 명순아, 이 냄비는 가져갈 거야? 아니, 두고 갈게. 새 집에 다 있대. 30년 동안 썼던 냄비였어요. 여기서 진우 이유식도 만들고 반찬도 수없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었어요. 사진첩을 넘겼어요. 진우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 나왔어요. 새 가방 메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도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 서아와의 결혼식 사진, 지아의 100일 사진. 저는 지아 사진 한 장만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나머지는 큰 상자에 넣었어요. 명순아,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가 물었어요. 아니야. 이제 너희 가족 사진이야. 난 필요 없어. 상자를 택배로 진훈의 집으로 보낼 거예요. 더 이상 제가 간직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녁이 됐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영등포 시장 입구 국밥집에 20명 남짓한 상인들이 모였어요. 명순 씨, 강릉 가서도 건강하세요. 바다 구경 많이 하고 우리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요. 명순 씨 반찬 이제 못 먹는다니까 섭섭하네요. 저는 소주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술잔이 오갔어요.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일 동료가 아닌 친구로 봤어요. 11월 6일 아침이었어요. 서울역으로 갔어요. KTX를 탔어요. 강릉역까지 2시간이래요.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어요. 강이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MP3를 꺼내 틀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년 전 병원 침대에서 녹음한 거예요. 명순아,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우는 내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냈잖아.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근데 명순아, 너무 자식 위해서만 살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 내가 모아둔 돈 다 내 노후에 써. 내 행복을 위해 써. 알았지? 10년 동안 이 목소리를 잊고 살았어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녀를 위해.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때였어요. 여보, 이제 당신 말 들을게. 미안해. 늦었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코아우징 매니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밝은 여성이었어요. 명수님 환영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차로 20분 정도만 가면 돼요. 차에 올랐어요. 매니저가 운전을 했어요.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펼쳐졌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가 날아갔어요. 바다가 반짝였어요. 예쁘죠? 명수님, 서울에서는 바다 자주 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처음이에요. 68년을 살았지만 바다를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흰색 건물이 우리 코아우징이에요. 3층짜리 흰색 건물이 바다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벤치도 있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짐을 들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어요. 두 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2층에 사는 정민호예요. 전직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은숙이에요. 간호사 출신이고요. 명수님, 방은 3층 바다뷰예요. 제일 좋은 자리죠.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어르신이었어요. 밝게 웃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명순이에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제 방문을 열었어요. 큰 창문이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 바다가 반짝였어요. 방은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작은 화장실.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놨어요. 창가에 섰어요.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명순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손녀의 할머니도 아니에요. 그냥 최명순이에요. 지아 사진을 꺼내서 책상 위에 놓았어요. 지아야, 할머니는 여기서 살 거야. 할머니를 용서해줘. 할머니도 살 권리가 있어.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짜릿했어요. 30년 동안 맡았던 반찬 냄새가 아니에요. 바다 냄새예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명수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공동 식당에서 같이 드실래요? 은숙 씨 목소리였어요. 네, 나갈게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어요. 12월이 됐어요. 저는 강릉에서의 새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면 공동식당으로 갔어요. 12가구 주민들이 돌아가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명순 씨,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은숙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맛있었어요. 30년 만에 남이 해준 밥을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숙 씨,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더 드세요. 식사 후에는 텃밭으로 갔어요. 11월에 심은 고추 모종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주면서 중얼거렸어요. 얘들아, 잘 자라라. 할머니가 돌봐줄게. 민호 씨가 옆밭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명순 씨, 내년 봄에는 상추도 심어봐요. 여기 상추 정말 잘 돼요. 그럴까요? 저는 30년 동안 농사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하시면 되죠. 늦은 거 없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평생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그 이후로는 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은숙 씨가 추천한 책을 펼쳤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서아도 서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배제할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12월 중순이었어요. 코아우징 주민 연극 동아리에서 새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주제는 가족의 재정이었어요. 민호 씨가 대본을 들고 왔어요. 명순 씨, 이거 명순 씨 이야기 아니에요? 대본을 읽어봤어요.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손녀 돌잔치에서 배제당하고 결국 유산을 정리해서 독립하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은숙 씨한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작품이 된 거예요. 이거 제 얘기를 어떻게 해? 은숙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명순 씨, 동의 없이 써서 미안해요. 근데 이 이야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요.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저는 대본을 다시 읽었어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주인공 할머니가 바다를 보면서 말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나는 나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요. 이 이야기
다른 분들도 들으셔야 해요. 12월 23일이었어요. 연극 공연 날이었어요. 코아우징 주민들과 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관객으로 오셨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했어요. 평생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막이 올랐어요. 저는 할머니 역을 맡았어요. 대사를 읊조리는 동안 저는 제 지난 2개월을 다시 살았어요. 호텔 로비의 굴욕, 공증 사무실의 해방감, 강릉 바다의 평화. 공연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관객 중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명순 씨 용기 덕분에 저도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1월 초였어요. 강원도 실버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실버수기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어요. 제가 쓴 PD에 없는 사람이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수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며칠 뒤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아였어요. 어머니, 기사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제 알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희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요. 진우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멈췄어요. 서아야,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줄게. 네, 어머니. 돈이 필요하면 일해서 벌어. 나도 그렇게 살았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들면서 돈 벌었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리고 사람 대접이 먼저야. 나를 사람으로 대접했으면 도움도 받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컨셉에 안 맞는 물건으로 봤잖아. 그런 사람한테 돈 줄 생각 없어. 어머니. 그리고 서아야, 지아 얼굴이 보고 싶으면 연락해. 손녀는 여전히 내 손녀니까. 근데 내 피드에 내가 나올 필요는 없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겨울 바다가 거칠게 출렁이고 있었어요. 1월 15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일출을 보러 해변에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68년 만에 깨달았어. 바다를 보면서 말했어요. 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야. 엄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내 역할이었을 뿐이야. 내 정체성은 아니었어. 첫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나는 최명순이야. 피드에 없어도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내 삶의 주인으로.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바다에서 갈매기가 날아올랐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저도 이제 제 리듬으로 살 거예요. 누군가의 컨셉이 아니라 제 이야기로요. 누군가의 피드가 아니라 제 인생으로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최명순, 68세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